물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상용이 아니라 산업에서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 교육용으로 나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알고드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보면요. 우선 튜토리얼을 한번 익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시도해 보라고 했는데, 진자의 운동을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프리즘 또는 물방울에서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 다음에 전반사. 그래서 요 전반사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에서의 임계각을 찾아보는 것을 연습을 하고, 또 유리와 공기에 대해서 임각을 구하는 것을 해보는. 그래서 앞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소 시간의 원리 실험 데이터 나오라고 만들어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리공기 임계각 구하는 과정, 요거를 알고두에서 수행한 거를 캡처해가지고, 이 최소 시간의 원리 실험 데이터와 요거 두 개를 뭐 사진을 찍든 캡처를 하든 해서 저번에 우리 중고학교 교과서 내용 있었잖아요. 그거 정리했던 거 올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질적 수준을 평가하지 않고 수행 확인한 것만 평가할 거니까 부담 없이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고 들은 프로그램 바로 그냥 얘기를 들어가면요. 구글에서 알고두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알고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밑에 보면은 프리 다운로드에서 윈도우용, 맥용 나와 있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니까 유료더라고요. 어쨌든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도네이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요거 잘 보면요, 게임 같을 거예요. 저도, 이 알고들을 쓴 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튜토리얼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각각의 그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왜? 일단은 물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끈으로 할까요? 그냥 여기 끈이 이렇게 커. 이게 브러쉬가 아니구나. 루프. 그래서 대충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흔들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요놈의 시간에 따른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을 x좌표로 놓을까요? 위치 x좌표, 네, y좌표. 이렇게 놓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진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진자에서의 이 물체의 운동이 보면요. x축, y축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던 그래프 아니에요? 무슨 그래프예요? 네, 그렇죠. 사인, 코사인, 상하함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진자의 물체의 운동은 이 상하함수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진자에서 아이고 진자에서 작용하고 있는 음, 그 질량을 바꾸면 주기가 어떻게 되냐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밀도를 바꾸면 질량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작용하고 있는 힘,
또는 물체의 속도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상한 데다 작용을 시켰는데 이게 또 끄내고 돼 있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고정을 시킨 게 없어졌더니 땅으로 떨어져 버렸네. 여기서 회전축을 만들어 놓으면은 흔들리는 거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y축은 속도가 아니라 뭐 위치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따른 y축 위치 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온지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역학적인 뭐 웬만한 것들은 다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가 제가 뭐 얘기했었냐면은 두 번째가 분산 얘기했었죠. 프리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잠깐만요.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하나를 놓겠습니다. 이거 다시 잠깐만요. 파일을 좀 어둡게 검은색 광학으로 놓고요. 네, 이상하지만 그 다음에 레이저를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보면은 좀 옆에 좀 이상하게 됐는데 프리즘이죠. 빛이 나가서 여기서 첫 번째로 굴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굴절해서 밖으로 나가는 빛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반사돼서 나와서 이렇게 굴절하는 빛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레이저를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 놓으면은 그러면 백색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색깔에 따라서 퍼지는 정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보 이렇게 분산이 돼요. 사실 이것도 분산된 건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프리즘에서의 분산의 모습을 나타내 준 거고요. 이게 얘를 이제 그 무지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방울에 빛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비춰주고 얘도 이제 백색광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얘를요 각도를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워낙 밖으로 나가는 게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떤 물질인지 보니까 메탈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의 굴절률이 얼마냐 하면은 1.33 정도 되고요. 물의 밀도는 좀 의미가 없죠.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움직여 보면요. 요 밑쪽으로 요게 1차 내부 반사돼서 나오는 요게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빛입니다. 요거 각도가 올라가면은 맥시멈이 됐다가 다시 작아지잖아요. 요 상태. 여기 보면은 여기 퍼져 보이는 게 보이죠. 요게 바로 이제 무지개 형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 2차 무지개는 두 번 내부 반사한 거라서 그거는 뭐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게 또 여러분들의 활동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사 얘기했었잖아요. 자, 전반사는 매질 1과 매질 2가 있을 때 그때 그 매질 그 밑에서 굴절이 큰 곳에 작은 곳에 반사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는 그 뭐로 할 거냐면은 아까 제가 뭘로 해서 물 같은 걸로 해서 물은 지금 없으니까 여기다가 레이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45도로 반사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머티리얼을 굴절률을 1.3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도가 45도였잖아요. 아까 요 각도 45도로 들어가면은 입사하기 45도죠. 그때는 반사되는 빛도 있고 굴절해 나가는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잠깐만요. 요거의 각도가 지금 입사각은 법선으로 각도니까 그 각도가 작을 때예요. 각도가 입사각이 점점 커지면은 굴절되는 게 어떻게 돼요? 점점 굴도가 됐다가 여기에서 지금 요 각도가 되면은 뭐 어떻게 됐어요? 요거보다 작으면 나가는 게 있는데 더 많이 돌리면 나가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각 40, 조금밖에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렵네. 이렇게 볼까? 자, 요 정도 각도. 자, 요 정도 각도에서 이제 반사만 일어나니까 요게 바로 임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요 회전했을 때 각도 값을 기록을 해 놓으면은 요게 바로 임계각, 즉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도. 요거보다 입사각이 크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활동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디 있냐면은 유리와 공기의 임계각을 구하라고 했죠. 사실은 이 위에는 내가 몇 T를 지정을 안 한 거는 그냥 공기를 했던 건데 얘를 유리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요거를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요거의 머티리얼을 유리로 바꿔주면은 유리가 9.1.5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요걸 회전을 시켜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이 걷기고 바깥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임계각이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요 부분을 이제 캡처하거나 뭐 금방 캡처해가지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재미없는 것만, 간단하게 하는 것만 해서 그런데, 굉장히 나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뭘 예를 들어 볼까? 이걸 예를 들 게 아니라, 어, 나왔네요. 여기 이제 몇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파퓰러한 거, 랭크를 볼까요? 랭크가 낫나, 파퓰러가 낫나? 랭크는 뭐 별로 여러분들한테 뭘로 볼까요? 어, 아무거나 이상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뭐지? 실행을 시켜볼게요. 제가 입자가 나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네요. 어, 내용을.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보면은 제가 했던 것들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잘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뭐냐면은 장난감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도 관련된 이그잼플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 연구를 할 때도 많이 사용되고요.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그 렌즈,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 렌즈를 만들려고 할 때도 그때도 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것들을 무슨 종류로 어떤 굴절률을 가진 렌즈로 어떤 그 이 휘어진 정도, 공률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이 얼마큼 선명하게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수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그 관련된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하는 것들 익혀보면 시간도 쏠쏠히 가는데 장난감 하는 것 같아서 특히 물리를 좋아하면은 더 그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주차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